저는 최은영입니다. 아니, 최은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저는 그냥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몸뚱이에 불과하거든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이긴 하는데 제 의지대로 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의사들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남편 상철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죠.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여기 병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저만 살아남았지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씨의 목소리가 가장 자주 들렸습니다. 병원비만 나가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는 말이었죠. 신우이 미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돈만 들여서 뭐해요? 어차피 깨어날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그냥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간병인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병실을 일반실로 옮기면 안 될까요? 특실은 너무 비싸서.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이 여자뿐인데 이 상태로는 뭘 상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눈동자가 가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의사도 동의했죠. 뇌파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못할 텐데. 마치 제가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얼마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와 나눈 대화를 들으면서요. 상철이 보험금이 꽤 나왔잖아. 그리고 은영이 명의로 된 집도 있고.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깨어날 리 없어. 3년째인데 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제가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으면 귀찮고 죽으면 유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정신은 살아있으니까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오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라가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온 척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여자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미라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비 고지서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고. 300만 원. 제가 이 상태로 유지되는 데 드는 비용이었어요. 상철이의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에겐 아까운 돈이겠죠. 특히 그 돈이 결국 자신들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끊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조금 빨라졌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진짜 인형 같네요. 3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팔을 툭툭 치더니 웃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다고요? 저는 지금 모든 걸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되돌려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재산은 우리 몫이야. 상처리도 없는데 이 여자가 계속 살아봤자 뭐 하겠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아이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철이와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입양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그들에겐 다행인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엄마, 혹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3년째 이런데 무슨 깨어나? 의사들도 희망 없다고 했잖아. 의사들이 희망 없다고 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준호 의사는 항상 희망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제 뇌파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언젠가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나 보네요. 제 손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 늘어져 있네요. 완전히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제 손을 침대로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지만 역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의사와 상담해 보자. 연명치료 중단하는 방법을. 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그만 놓아줘야죠. 놓아준다고요? 저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편해지려는 거잖아요. 제가 사라져야 보험금도, 집도, 모든 재산이 여러분 것이 되니까요. 그들이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갔네. 그러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체크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물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다고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걸 언젠가 증명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 한마디까지 모두 기억해 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준호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이 의사만큼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포기할 때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거든요. 의사가 제 차트를 보며 간호사와 이야기했어요. 환자 뇌파 수치가 지난주보다 좋아졌네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눈동자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준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미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상담하러 온 거겠죠.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어제 예약한 상담건으로 왔습니다. 이준호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네. 하지만 그 전에 환자 상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식 회복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3년째인데 실질적인 회복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테고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뇌 손상은 있지만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변화를 보면 더욱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영 씨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미세하게나마 움직인 것 같았는데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였어요. 간호사도 확인했어요. 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근육 경련 아닐까요? 미라도 동조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럴 리가요. 이준호 의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분들 환자가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뭘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 말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명치료 중단이나 환자를 포기하는 말들을 환자 앞에서 하셨죠. 의식불명 환자도 주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이 한 말들을 의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라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연명치료 중단을 말할 이유가 없죠. 의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환자는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그들에겐 나쁜 소식인 거죠. 의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미라에게 속삭였어요. 의사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들이 나간 후 이준호 의사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작은 일기장을 두며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마음속으로 의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에 매일매일 은영 씨의 상태 변화를 기록할 거예요. 언젠가 깨어나시면 함께 읽어보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뭔가를 썼어요. 오늘 은영 씨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한 의식 반응이었어요. 회복의 첫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이준호 의사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몸이 조금씩 제 통제하에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간병인이 제 몸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시야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천장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여보니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자유자재로요. 간병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야?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러더니 급하게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가 눈을 떴다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간호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간호사가 배를 연신 눌렀어요. 곧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준호 의사도 그 중에 있었어요. 의사가 제 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영 씨 깨어나셨군요. 펠라이트로 제 눈을 비춰보며 검사했어요. 동공 반응 정상, 안구 운동 정상.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영 씨,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입니다. 이준호 의사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미라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연락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정말 깨어났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한 의식 회복입니다. 며칠 후면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미라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기뻐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미라가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3년 만에 갑자기.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안심시켰습니다. 은영 씨, 천천히 적응하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영이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의사들이 나간 후 시어머니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억은 어떨까요? 사고 전 기억들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뇌 손상이 있었으니까 기억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 기억장애요?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했던 대화들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은영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기를 바랐잖아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으니 그냥 들어야 했어요. 그날 밤 병실이 조용해진 후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복수할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는 곧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가에는 인위적인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은영이 정말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라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으면서요. 미라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병원에 와서 은영이 간병했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 거짓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귀찮아 하셨잖아요. 미라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매일 밤새워서 간병하셨어요. 집에도 거의 안 들어가셨잖아요. 또 거짓말이네요. 간병인을 고용해놓고 뭘 밤새웠다는 거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뻔한 연기를 하다니.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으니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상철이가 없어진 후로 은영이가 전부였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보살펴 줄게.
보살펴준다고요? 연명치료 중단하자던 분이요? 저는 눈으로만 그들을 바라봤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외쳤어요. 그때 이준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일찍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은영이가 깨어났다니까 너무 기뻐서요. 의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어떠세요? 조금씩 나올 거예요. 저는 목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아직 쉰 목소리였지만 뭔가 소리는 날 것 같았어요. 아, 저에게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가 깜짝 놀라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조금씩 연습하면 곧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억은 괜찮을까요? 뇌 손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차차 확인해 봐야죠. 하지만 의식이 또렷하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 기억이 멀쩡하다는 게 그들에겐 큰 문제겠죠. 3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영아, 뭔가 기억나는 거 있니? 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뭘 기억해요? 저는 입술을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시어머니와 미라가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있어요. 뭐가 다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힘을 내서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무슨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거.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뭐든 천천히 하자. 아직 회복 중이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들었어요. 나. 시어머니와 미라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대화를 나눌지 뻔했죠. 은영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닐 거야. 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헛소리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말짱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재산은 우리 몫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자. 이런 말들을 모조리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쯤이면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미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은영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저를 위해서라고요? 저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우리가 다 댔고 간병도 우리가 했어. 고마워해야지. 뭘 따지려고 그래? 미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희생이라고요? 남편의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면서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거죠? 저는 힘을 다해서 말했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시 말했어요. 나.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이준호 의사가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의사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도와 주세요. 제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의사가 시어머니와 미라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깨어난 지 일주일째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어요. 이준호 의사는 매일 와서 발음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은영 씨, 오늘은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이제 제법 또렷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빠른 회복이에요. 며칠 후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와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뭘 말할지 감시하려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영이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요? 혹시 이상한 꿈 같은 거 꾸지 않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꿈은 안 꿨어요. 미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가끔 의식불명 환자들이 이상한 환각을 보기도 한다던데. 환각이라고요? 제가 들은 건 다 현실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기억나요. 그럼 병원에 있으면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 미라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정자 아주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에 사는 분인데 가끔 병문안을 와주셨거든요. 어머, 은영이가 정말 깨어났구나. 반가워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해했어요. 정자 씨, 언제 오셨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방금 왔어요. 은영이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정자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은영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모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미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시어머니가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정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3년 동안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정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미라가 긴장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왔었는데 지난주에요? 미라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영이가 깨어나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이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목소리요? 정자 아주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연명치료 중단한다는 얘기, 재산 얘기, 그런 거 말이에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환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힘을 모아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미라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은영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신 것도, 재산은 자신들 몫이라고 하신 것도, 연명치료 중단하자고 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미라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그건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의식불명이었지만 귀는 살아있었거든요. 정자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영아 힘들었겠다. 그런 말들을 다 듣고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야.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한 소리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이 아니었죠. 제가 죽기를 바라셨잖아요. 은영아,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병원비 내면서 무슨 희생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 보험금 원래 제 남편 것이에요. 정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내가 증인이야. 내가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미라를 노려봤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정자 아주머니도 들으셨잖아요. 그때 이준호 의사가 들어왔어요.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의사를 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 사람들이 환자 앞에서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들었던 모든 대화들을. 의사와 정자 아주머니는 충격에 빠졌고 시어머니와 미라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준호 의사는 제 증언을 토대로 병원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정자 아주머니는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해 주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제게 자세한 진술을 받았어요. 부인, 정말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모든 대화를 들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뇌 손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형사가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이야기부터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을요. 이준호 의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환자의 뇌파 기록을 보시면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보여주었죠. 특히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마다 심박수와 뇌파의 변화가 있었어요. 정자 아주머니도 정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병실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녀가 가지고 온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녹음을 해뒀습니다. 녹음이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항상 녹음 앱을 켜놓거든요. 그날도 우연히 켜져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와 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제 그 여자 그만 끊어야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남은 재산은 우리 몫이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수사 결과 시어머니와 미라가 제 명의로 된 집을 무단으로 담보에 넣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부인, 이 서류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의식불명이었는데 어떻게 서명을 해요?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인의 서명을 위조해서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거죠. 상철이의 보험금도 문제였어요. 보험금 수익자는 부인인데 시어머니가 대리로 받으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형사의 설명에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미라가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면서도 변명했어요. 우리가 병원비를 댔잖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3년 동안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챈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 덕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자 아주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영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쁜 사람들은 다 처벌받을 거야. 그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와 미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재산 손괴죄 등 여러 혐의로요. 판사는 환자의 의식불명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결했어요. 모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집도, 보험금도, 그들이 빼돌린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렸다는 것,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지켜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퇴원이었어요. 이준호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해주며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의사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은영 씨 자신이 해낸 거예요. 저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정자 아주머니도 퇴원을 도와주러 왔어요. 은영아,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그녀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결정한 바를 말했어요. 팔 생각이에요. 판다고? 정자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 집은 너랑 상철이가 함께 살던 곳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행복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집을 정리하는 동안 상철이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신혼집으로 이사 온 날, 함께 벽지를 바르던 날, 아이방으로 쓸 거라며 작은 방을 꾸미던 날들이요. 슬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을 매각한 돈과 되찾은 보험금,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혼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준호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의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제안이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의식불명 환자들을 위한 연구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연구재단이요? 의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처럼 의식은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단 말이에요. 의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의식불명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정자 아주머니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환자 가족들을 상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주머니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마. 정자 아주머니가 힘있게 말했어요. 은영이 같은 환자들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있지 않게 해야지.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환자를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30대 남성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2년째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3년간 그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됐는데. 아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준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말했어요. 뇌파에서 반응이 보여요.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에 환자 아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몇 달 후 그 환자가 정말로 깨어났습니다. 저희 재단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요. 환자와 가족들의 기쁨을 보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의식은 있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분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려야 해요. 제가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모든 걸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재단은 많은 성과를 냈어요. 물론 깨어나는 분들도 있었고 끝까지 깨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 모든 분께 존엄한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정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은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엔 내성적이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강하고 따뜻해졌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더 강해졌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준호 의사도 자주 말했어요. 은영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에너지로 바꾸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었거든요. 2년 후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많은 병원에서 협력을 요청했고 의료진들도 의식불명 환자 치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 병원을 방문했어요. 제가 3년간 누워있던 그 병실이었죠. 새로운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가족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저를 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 은영 씨 아니세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 재단 일로 바쁘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저와 같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병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 침대에서 3년을 보내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 아주머니와 이준호 의사를 만났어요.
저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곤 했거든요. 오늘 옛날 병실에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땠어? 정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고마웠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준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계시니까요. 저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재단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계획이었어요. 의식불명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은영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건 어때? 정자 아주머니가 제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용서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던 그날 밤과 똑같이 밝은 달이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복수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눈을 감고도 다 듣고 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가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재단으로 향할 거예요. 저와 같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길입니다.